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HLB 전환사채 관련해서 오늘 상식적인 측면에서 좀 플러스 시켜드리는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한테는 무조건 이득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신약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16년 만에 이제 신약 개발 허가라는 최종 목적지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회사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서 600억 정도를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 셀트리온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바이오 시밀러만 이제 셀트리온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신약이라는 데에서 오는 엄청난 파급력은 사실상 그 상상을 초월하는 회사의 가치를 누려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시장의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독점적으로 허가를 맡으면서 이제 그 모든 시장을 독점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리버세라닙 관련해서 HLB의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HLB 관련해서 전환사채 공시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6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600억의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제 기관 등 대상으로 이자율까지 나와 있고 만기까지 나와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전환사채라는 것은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나중에 채권을 팔았으니까 채권을 다시 살려면 이제 돈을 이제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데 그게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에 영향을 주고 회사와 시장 파악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떤 자신감이 있고 큰 사업을 앞두고서 이렇게 돈을 빌린다면은 좋은 호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이제 CB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채권은 소멸되고요. 주식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또 의결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에는 영향이 없고 자본금이 늘고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시 내용 한번 뜯어 드리겠습니다. 6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고 정관상 잔여 발행 한도가 2천억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1%, 표면 이자율 그리고 만기 이자율 4%인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큰 틀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자는 준다라는 그런 내용 이건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일단 전환사채는 회사가 갚을 자신 그리고 회사가 돈을 잘 운영할 자신만 있으면 무조건 저희는 호재로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회사가 재무가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주가가 이미 반영이 돼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HLB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대감이 최고조에 올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회사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주식이나 유상증자나 혹은 채권 발행을 하는데 보통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 거고 유상증자는 돈을 주고 돈을 이제 받고 주식을 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보통 채권 발행을 많이 합니다. 우량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량회사. 채권 발행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은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회사채 특성상 이제 국채 금리보다 높은 리스크를 감안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보통 고금리예요. 자, 두 번째 형태로 많이 발행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환사채입니다. 이제 메자닌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식과 채권의 중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주게 되는 건데 채권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거고 대신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이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차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가격이 떨어지면 전환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다가 주식이 폭등하면은 주식으로 전환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전환사채 메자닌을 발행을 하면은 회사가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 비용을 절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고금리 이자를 줘야 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표면 이자율을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때 4%를 주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즉 이자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 나중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빌릴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금융구조에 그 최적화된 전문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좀 머리를 많이 쓴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전환 비율은 100%다라는 부분이고 전환 가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전환 가액은 이제 결정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약 1개월 내에 평균 가격을
토대로 이제 발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환 가격은 현재가가 82,000원, 82,100원인데 600억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 비율은 100%, 전환가액은 79,670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전환 가액을 매긴 거예요. 사실상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해도 되는데 일단은 주가가 최고조에 있을 때 발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전환에 따라 발행한 주식은 75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형태인 거죠. 주식수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다 발행됐을 경우에는 75만 주가 늘어나니까 총 주식수 대비해서는 0.58%밖에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규모이긴 합니다. 75만 주라는 것은 600억을 이 전환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요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600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환 청구 기간은 오늘 24년 3월이니까 25년부터 1년 뒤부터 전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종료 만기는 2027년 2월 8일입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1개월 전에 만기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채 이율은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표면 이자율은 약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매년 100만 원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표면 이자율을 말하는 거고, 3년 동안 보유하게 되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고, 만기 이자율은 4%인데 요거와는 별도입니다. 플러스 알파로 만기가 되면은 4%를 다시 준다. 즉 1억이면은 400만 원을 다시 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셨을 경우에는 이제 뭐 만기를 보유하셔도 되고 중간에 파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헷갈리는데 최저 조정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로서 79,000원의 전환가액을 발행을 했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행 다시 전환가액 70% 미만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79,670원의 70%가 이 55,769원이거든요. 또 재차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 100분의 70%까지 주가가 밀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전환 가액을 더 낮춰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공통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즉 뭐 지금 현재 81,000원, 82,000원 정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주가가 한 6만 원, 5만 후반 이렇게 밀리게 되면 전환가액을 또 추가적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이 5만 5천 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전환사채는 개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뭐 그런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형태로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회사로서는 또 이제 전환 청구 가격이 결국엔 79,000원이다 보니까 주가가 향후에 막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79,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다 보니까 30만 원이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한테는 79,000원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액인 약 22만 원 정도를 플러스로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이게 회사로서는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8개월이 되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다음 25년 9월 8일 이후에는 3개월마다 이제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즉 회사가 2025년 9월부터는 3개월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환사채를 다시 사갈 수 있는, 즉 회사한테 다시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옵션을 기본적으로 회사한테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중간에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없애버리고 돈을 주고 끝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은 3월 6일부터 3월 8일 이틀간이고요. 첫날에는 별로 이제 수요가 없겠지만 이제 둘째 날이나 마지막 날에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1차부터는 조기상환 청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한테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한테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풋옵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중간에 7월부터 3개월마다 이제 회사한테 팔 수 있는 권리 한 달 동안 이렇게 기간을 줍니다. 언제든지 막 팔게 하면은 이게 좀 회사 경영에 좀 재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요 한 달 사이에만 3개월마다 한 달 사이에만 팔 수 있는 권리를 6번을 주게 되고, 이 청구가 끝나게 되면 청구 마감일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돈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행사가가 만약에 8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79,000원이지만 8만 원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년 뒤에 주가가 1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채권을 보유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겠죠.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매년 1%씩을. 그러면서 이제 10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차액
을 이제 행사가 8만 원에다가 주식을 사게 되는 거고 2만 원의 차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임상 실패해서 허가가 안 나서 주가가 5만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조정될 수 있거나 5만 원까지 떨어졌으면 행사 가격이 아까 5만 5천 원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정되거나 혹은 채권 이자 받으면서 주가가 향후에 올라갈 때까지 대기를 하는 겁니다. 3년 동안요. 그리고 3년 동안까지도 아무 액션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만기 보유를 할 때는 만기 이자를 받거나 그때서야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이 만약에 전환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차액만큼 주식을 더 받거나 단주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HLB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으시면 전환사채는 최소 100만 원 단위부터 보통 하는데 정확히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사셔서 CB로 매각하거나 뭐 보유하시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또 HLB 주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 호재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